살펴봤죠. 살펴봤는데 다 마무리를 못 지었죠. 자에서 해까지를 얘기할 때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세라고 하는 식간 12지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죠. 근데 그 순서가 오히려 반대쪽에서 해에서부터 자까지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식간 12지 측면에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것을 나누는 숫자의 역할 내지는 일월시, 연, 방향 등등 이러한 것들의 개념에서 식간 12지 측면에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를 기본적으로 공부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천간이라고 하는 십간도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십진법의 기본 단위가 가불경정 무기경신 임계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거, 우리 양손을 합쳐서 다 오므렸다가 펴면은 열십이 되듯이 식간의 기능과 12지의 기능은 바로 시간의 공간의 개념들을 특징 지은 것으로서 십간은 식물의 일생으로 이해시키는 노력의 숫자였던 것이고, 12지는 그 각기 12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 동물의 그 어떤 상태 같은 것을 대입시켜 가지고 동물 이름으로까지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소산으로 12지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내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지만, 여기에서 제4강은 해에서 자까지를 반대 방향에서 헤아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겠는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내가 강조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니? 지금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만물의 소위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람의 일을 가지고 모든 일을 설명할 수가 없으면은 여타한 다른 것은 더더군다나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생으로서 시작과 그 다음에 무엇이 완성될 때까지의 관점을 반대 방향에서 해에서부터 자까지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사람의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벌이는 모든 손과 발, 입 등이 만드는 일의 총체, 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만드는 일의 총체를 일사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사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이, 인간이 만드는 모든 일을 일러서 한자말로는
그야말로 인생사라고 하죠. 예? 사람이 만드는 모든 일을 인생사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만드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 그게 바로 해라고 하는 글자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라고 하는 글자는 음양의 교합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음양의 교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좋은 호감을 가지고 만남이 이루어지다가 보면은 그 교감이 이제 신체적 접촉으로까지 이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필부라고 하는 글자도 공부를 했고, 예? 배필이라고 하는, 예? 글자도 공부를 했고, 그 음양이 만나는 걸로 해서 갯여자 아들여자, 남 20과 여 20이 만나면 가한 것이다. 조로자가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해석하기에는 따라서 갯여자의 아들여자니까 육아적 관점에서는 엄마가 자식을 안고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많이 설명이 됐는데, 그 근원적인 것은 남녀가 만나는 것이 좋은 거래. 원형적인 것이지. 그렇게 해서 조로자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인간들이 만나가지고 짝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짝꿍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짝꿍이라고 하는 데다가 리듬을 붙이고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그야말로 쿵짝쿵짝 하는 우리의 뽕짝의 그 리듬도 내가 우스꽝스럽게 내가 설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짝꿍을 잘 만나는 일 같이 중요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천상배필 또는 천생연분, 천생배필, 뭐 이러한 연분,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짝꿍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이 없는 것이지만, 이제 이것은 지금 아까 인생사라고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난자와 정자가 합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어떤 생명의 씨앗이 잉태된다고 하는 쌀포자, 잉태할 아이벨테, 아이벨링 등등 해가지고 많은 글자들을 살펴봤고 몸신자까지 살펴봤었죠. 네. 그래서 몸신자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몸을 상형한 글자다. 그래서 여자만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원천적인 아이의 씨앗인 정자도를 남자는 가지고 있죠. 여자는 소위 말하면 난자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원천적 씨앗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몸을 몸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복습이니까 몸기자는 여자가 다소곳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채자는 그 사람의 뼈 골격이 풍성하거나 크거나 작거나 하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몸신자가 있는데 똑같이 다 몸을 얘기하고 있는 글자이지만 하나는 그저 다소곳이 앉아있는 사람의 여자의 모습, 그 다음에 하나는 체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골격,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신은 또 다시 정자를 가지거나 아니면 난자를 낳아서 또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씨앗을 몸 안에 가지고 있는 몸으로서 몸신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몸신, 몸체, 몸신 하지만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 글자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고학적 발굴들이 엄청나게 대륙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제 문자가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이런 것까지도 많이 풀리고 있어요. 사실은 각골문도 이제 거의 약 한 15% 정도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몸신자가 한자 문명이 가지고 있는 유가 철학의 가장 핵심 키워드의 글자가 어지린자인데, 어지린자를 일러서 신심이라고 하더라. 이것까지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지린자의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유가 철학 전체를 한 글자로 얘기할 때 어지린자만 남는다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 어지린자를 마땅히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심이라고 했을 때에 어지린자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한 쇼킹한 소식으로 나는 접수를 했고, 나보다도 대륙의 모모한 학자들 중에 진짜로 눈 맞고 귀 밝은 학자가 어지린자를 신심이라고 해석을 한 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설명이 없을 정도로 신심이라는 말이 나한테는 와 닿다, 이 말입니다. 신심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잘 해석해 보십시다. 소원을 잘 드려야 돼요. 남녀를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음양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지. 씨를 남자는 양의 기운으로 가지고 있는 정자를 가지고 있고, 음의 기운으로 해서 키울 수 있는 난자로 해서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아무 데서나 그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중요하게 써야 되겠습니까? 헛되게, 아니면은 그야말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를 내가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되니까, 함부로 좋아하는 소유자하면은 인연에 의해서 남녀가 부모의 공고가 됐던 뭔 절차를 해서, 또는 두 사람이 진짜로 만나서 좋은 그런 감정 하에서 만나서 그 씨앗을 서로 배태를 시킬 수 있게끔 만나서 씨앗을 그렇게 뿌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헛되이 뿌리고 댕겨야겠습니까? 그게 어지린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철학적인 말이에요. 이런 본질적 관심을 가질 때 확 튀어요. 퀀텀 점프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음양의 교합으로 좋은 감정으로 그 사랑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배태된 씨앗은 어떤 아이로 성장을 해갈 것인가.
때까지도 미루어서 어마어마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나 말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해석하는 학자가 있다고 하는 것에 나는 깜짝 놀래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마왕태 그 후마명태라고 하는 그 유물이 발견되어진 지가 한 30년 가까이 돼요. 그때 저 책을 구해가지고 말이에요. 저 책이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90년대 초에 데리고 오고 소통도 잘 안 될 때 밀수시켜가지고 내가 샀어요. 그때 그때 뭐 부가마니 값인가 주고 밀수해야 온 책이 저 책이. 비싼 책이네. 비싼 책이. 나 비싼 책 들어있어.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오면서 내가, 참, 대륙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참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얼마나 내가 그냥 막 희열이 느껴지더라고, 희열이. 제가 어차피 이 신심을 지난 시간에 못 들은 우리 탈리 선생님한테 이해가 될 수 있는 데가 설명을 하느라고 좀 진부해졌습니다. 자, 인생사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음양의 교합이 이루어지고 그 음양이 그 여성의 자궁을 통해서 8달, 9달, 10달 커져서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예? 그러니까 인생사의 가장 위대한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제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아까 고고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걔가 고고성을 통해서 빛을 보니까 만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만나는 것만 만나는 대로 다 신기한 일이 만나지는 것이죠. 처음에 마주하는 그 신비한 일 중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난다고요? 빛을 그것은 원천적인 거고. 산부인과 조금 저질이요. 그야말로 엄마의 눈, 코, 입을 마주하게 되죠. 그게 얼굴 아니겠습니까? 예?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나는 하면서도 신기한데. 그리고 아빠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이제 가족의 범주가 이제, 아이고, 위에 오빠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동생도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가 제일 맨 먼저 나왔고, 동생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아무튼 만나요. 그렇게 만나는 모든 일을 얘기할 때 그 일은 무슨 일이 되냐면은 세상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사. 뭐라고요? 인생사라고 하는 말하고 세상사라고 하는 말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인생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아까 내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감정으로 음양이 교합을 해서 지가 세상 빛을 보면서 고고성을 통하는 데까지가 인생사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 기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로는 지가 만나는 일이에요. 세상의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세상 일이 아닌가, 긴가. 엄마 자궁을 떠나갖고, 내가 이건 예를 드려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만은,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빠도 뭐 누군지도 모르고, 입양을 갔다고 봅시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나는 것이 그야말로 세상사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세상사를, 인생사는 모르고 세상사를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세상사를 또 만나는 기본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30이 되면은 1세대라고 해요. 25년을 1세대라고 서양에서는 한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한자에서는 30년을 1세라고 해요. 30년 1세대. 늦게 장가를 가건 일찍 장가를 가고 뭐 그런 것의 관점이 아니라 남녀가 30이 되어가지고 아이를 낳는 단위로 공약수를 만들었을 때 30년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건 30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3개 있는 거 이게. 거기서 이렇게 이놈을 길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세상 사자가. 세상 세자가 무슨 30년이라는 뜻이에요. 네. 혜원 선생은 금방 머리가 영특하신 분 같아. 금방 잊어버려요. 안 잃어버리면 큰일 나. 그래서 이건 윗상자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일이 벌어져요, 이제.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어저께 아니 지난 시간에 설명을 뭐 하던 그런 글자 중에 이제 면할 면자도 얘기를 했네요. 흐를 유자도 이 얘기를 하고, 예? 부교 모육, 그 다음 면할 밀자는 그 분만의 고통을 면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엄마의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똘똘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아이하자하고 마티형자하고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머리가 아직 여물지 않아가지고 아직 정수리가 예? 말랑말랑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의 상태를 사실은 아이하라고 그래요. 이 정수리가 정수리가 아직 여물지 않아가지고 말랑말랑할 때. 근데 이게 잘못 쓰여지고 있죠, 이게 지금. 아무튼 그 마평자는 이제 머리가 이제 정수리가 굳어져 가지고 이제 형노릇을 하고 그럴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어릴 유자는 뭐 작을 유자에다가 힘력자잖아요. 예?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아직 힘이 모자란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니 뭐 유치원이니 뭐 그러는. 여기가 묘할 묘자는 뭐 계집여변에 작을 숫자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자성어로 많이 쓰고 있는 뭐 요조 숙련이 뭐 요모 조모니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동물도 뭐 대부분이 다 그런다고 합니다만 인간도 동물하고 범주하고 성징이 나타나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여자애들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모조모 요조숙녀 그 말이 사실은 굉장히 성적 실용적 내용을 갖고 있어요. 요조숙녀란 말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막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게 오목할 요자에다가 엉덩이가 커지고 가슴이 막 부풀어 올라오고 뭐 그랬다는 뜻의 그 표현이 요모 조모 요조 숙녀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의시장에 가면은
예? 소를 그냥 암소 같으면 엉덩이를 가서 그냥 검사를 많이 한다. 골반 부위가 튼튼해야지 새끼를 잘 낳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놈이 이제 골격이 튼실하게 크고 작고 하는 것은 이제 뼈가 튼튼해야 되는데, 뼈를 보는 제일 중요한 관점은 이라고 그래, 이. 네, 이빨을. 네, 그래서 가서 주둥이를 쫙 벌리고 이제 이빨을 숫자 해야 그래, 보고. 이가 부실하면, 이거, 이 새끼는, 이건 사람 되게 틀렸어, 하면. 헐가뿐이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 네, 이를 딱 벌려갖고.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세상사를 소위 그 통과을 해. 에? 를 거쳐서, 그야말로, 생로병사에 이르게 되는 등. 그래서, 그게 태어날 때 그 클태자, 이거 생명태자, 목숨태자, 이 글자도 설명했잖아요. 내가 이건 코를 상형한 거고, 이건 입을 상형한 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코는 콧구멍이에요. 에? 네. 이거 우리말 발음이 참 중요해. 옛날 어른들은 콧구녕. 입구녕. 그래서 천지분과 지지분이라고 그랬죠. 콧구녕은 천지분을 화풍이 드나드는 군형이 콧구녕이고, 입은 땅에서 나는 물에서 나는 그런 어떤 먹거리들이 드나드는 지지분에서 입이 기능하기 때문에 서양 철학적인 관점이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하는 그 관점은 이 상태에서는 다 인풋에 관한 기능이잖아요. 그 인풋의 기능이 없으면은 아웃풋을 할 것이 없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래서 천지분과 지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네 가지가 원천적 원인자로서 사람이 이루어졌다. 사람이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주는 방법은 유일하게 인간이 발명한 장래 방법이 그래서 네 가지뿐이 없다. 매장, 수장, 풍장, 화장 해서 그 네 가지 방법 외에 하늘로 되돌려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지, 돌아가셨다는 말은 높임말로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대라고 하는 지수화풍의 개념도 확장을 해놓고 보면은 우리 먹거리 뭐 숨쉬고 이런 거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상례와 장례라고 하는 말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다 집에서 상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다 숨을 거두고 그랬잖아요. 객지에서 아프더라도 집에 돌아와서 숨 거두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객사란 말이에요. 내 집 바깥에서 죽는 건 객사예요. 근데 지금 객사의 개념이 사라져버려. 나 이거 왜 이래? 숨을 잘못 쉬었는가 봐. 잠깐만 쉽시다.